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번역사 엘버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에서 얘기 안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이거를 프리랜서의 장단점에 연결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난 에피소드에 넣을까 말까 했는데 하긴 요즘 자기소개하면서 MBTI를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제 MBTI는 ISTJ입니다. 흔히 ETJ라고 하죠. 텀을 좀 두고 2번 검사해봤는데 2번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기질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동화책보다 가전제품 설명서를 재미있게 읽었고 회사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돼서 산업번역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책을 재미있게 읽어서 ISTJ가 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회사원보다는 프리랜서 번역가라는 직업에 참 잘 맞는 성격인 것 같긴 해요. 프리랜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프리랜서라고 진짜로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프리하진 않아요. 프리랜서라는 게 의외로 낭만보다는 현실의 비중이 큰 형태거든요. 물론 좀 답답하면 일하다 말고 일어나서 맨손 운동 좀 하고 노트북 들고 카페 가서 작업하고 그 정도의 자유는 있는데 그 정도 자유는 좀 개방적인 회사에도 있잖아요. 이런 자유 외에 프리랜서가 마냥 프리할 수 없는 게 규모가 나름대로 있는 회사에는 실무 처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세무하고 경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각자 맡은 일을 잘 해야 회사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프리랜서로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걸 모두 일정 수준까지는 혼자 해야 해요. 혼자 경영도 하고 영업도 하고 실무도 해야 하는 거죠. 말이 좀 거창하긴 하지만 규모가 작다 뿐이지 이런 걸 빼놓고 프리랜서로 산다는 걸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시장에서의 인지도, 고객관계, 결정적으로 수익, 그러니까 얼마나 버느냐가 다 나한테 달려있다 보니까 마냥 프리해지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혼자 일하면 좋은 것도 있어요. 실무자가 영업도 하고 경영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지금도 할 일이 이만큼 쌓여있는데 상사가 거기다가 업무 추가로 얹으면서 뭐라고 하죠?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야 아니면 쉬운 일이야 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직장인이래. 쉬운 일이면 담배 피우고 라떼 찾을 시간 쪼개서 직접 하시든가 라고 할 수 없어요. 일이 어려운지 쉬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경우가 태반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밑밥을 깔아놔야 여러분이 거부를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걸 겁니다. 그리고 드물게 실무 배경 빵빵한 상사라고 해도 그 양반한테나 쉽지 나한테는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제 예를 들자면 제가 기술은 전반적으로 곧잘 해도 법률은 젬병이에요. 그런데 상사는 법률 백그라운드로 그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면 그 양반한테는 쉬운 일이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죠. 그 반대가 되는 케이스로 내가 기깔나게 할 수 있는 기술 텍스트가 순혈 문과 출신의 완전 컴맹인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고객사한테 법률 관련된 작업 문의가 들어오면 그래요. 나 법률 분야 약해서 퀄리티 보장 못한다. 그래도 나한테 시킬 거냐. 그러면 고객사 담당자분은 다른 번역사 알아보겠다. 다음에 다른 작업으로 문의하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거고 고객사 담당자분은 거부 의사를 캐치하고 오케이를 하신 거죠. 이러면 서로 윈윈이에요. 게다가 아무리 급해도 프리랜서가 퀄리티 보장 못한다는데 프로젝트를 강행하면 번역사는 번역사대로 고생하면서 작업하고 담당자분도 차상위 고객한테 컴플레인이라도 받으면 좋은 소리는 못 듣거든요. 다시 말해서 프리랜서나 고객사나 서로 피곤해주는 루즈죠. 일정 바쁘면 지금 일정이 있어서 작업 못 받는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영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업을 실무자가 스스로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실무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영업, 다시 말해서 세일즈는 고객 만족이니 문제 해결이니 해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직장에 소속된 세일즈맨은 실무자가 하는 걸, 다시 말해서 본인이 생산하지 않는 걸 파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샐러리 세일즈맨은 고객한테 물건이나 서비스를 못 팔면 단기적으로는 회사에서 쪼이고 장기적으로는 잘려요. 그 사이에는 배고픔과 추위, 상사의 멸시 등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리고 불가능한 요구를 할 때
실무자가 현실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 모르고, 아니면 이런 걸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고 고객한테 일단 할 수 있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고객한테 공수표를 뿌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실적을 챙기고 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죠. 실무 레벨에서 커버가 안 돼서 일이 틀어지면 영업하시는 분들도 책임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거는 본인 과실이잖아요. 그런데 실무자는 내가 날리지도 않은 공수표를 떼우기 위해서 야근을 비롯한 온갖 고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하고 영업을 다른 사람이 하면 실무자한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생기기 쉬워요. 그런데 프리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산도 본인이, 영업도 본인이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영업을 할 때, 작업을 수주할 때도 내가 퀄리티에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작업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어요. 노력도 내 몫이고 결실도 내 몫이라는 거죠. 이렇게 프리랜서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경영도 스스로 할 줄 알고 영업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해요. 요즘 가장 핫한 분야인 마케팅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소스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경영이나 영업이라는 건 작은 규모라도,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 스케일로라도 할 줄 알면 좋겠더라고요. 프리랜서의 경영, 영업, 마케팅 이런 얘기는 저 말고도 더 깊이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버전으로도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대신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의 주제에 맞게 영업과 경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다시 말해서 프리랜서로서 안정을 어느 정도 찾고 나면 보이기 시작하는 프리랜서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자유로움과는 결이 조금 다른 자유인데 무언가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자유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 직장인이었지만 앞에서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직장인의 생활에는 수많은 부조리와 고생이 따라요. 제 경험이랑 주변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옥철과 교통체증으로 하루를 시작부터 피곤하게 만드는 출근길, 퇴근을 둘러싼 눈치 싸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점심시간, 임원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재롱잔치 이상도 이하도 아닌 회식과 각종 행사, 하는 일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지만 그마저도 쉽게 오르지 않는 월급, 본인이 내린 지시도 기억 못하는, 아니면 뒤늦게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는 상사, 실무진의 현실에 기반한 고충도 모르고 라떼나 찾고 허황된 비전만 늘어놓는 경영진, 아무도 찾지 않지만 이전부터 했으니 관성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각종 서류 작업, 목적도 없는 회의를 위한 회의 등등. 아마 공감이 가시다면 이 얘기를 들으시는 동안 속이 위장부터 목 바로 아래까지 답답해지고 바이스로 관자놀이를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제가 하루에 퇴사를 수백 번씩 고민했을 그때처럼요. 프리랜서는 이렇게 직장인이 겪는 각양각색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저처럼 자다가 일어나서 간단하게 세수만 하고 잠옷바람으로 바로 컴퓨터 앞으로 출근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여성 시청자분들이나 꾸미는데 관심이 많은 남성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여기에 생얼 출근이라는 편의가 추가될 거예요. 내 집, 내 방이 내 일터니까 번거롭게 꾸밀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프리랜서의 장점 내지는 혼자 일하면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 소개해봤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다니는 회사에는 실무자를 배려하는 클린한 영업을 하는 영업 담당자분이 계실 수도 있죠. 경영도 문제없이 되고 있고 실무 담당하는 부서 분위기도 화목하고요. 이도저도 아닌데 엄청난 월급으로 이걸 다 만회하는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계신 겁니다. 엔간하면 계속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시너지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 반대가 되는 케이스도 적지는 않을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옛날처럼 꼭 뭉치면 사는 것도 혹은 뭉쳐야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게 증명돼 버렸어요. 재택근무가 도입되고 재택근무를 고려한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좀 힘들었지만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재택근무한다고 무조건 생산성이 깎이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기도 한다는 게 숫자로 증명돼 버렸죠. 그리고 숫자가 좋은 점은 믿든 믿지 않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사실이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게 밝혀짐에 따라서 사람이 모이면 생기는 시너지도 예전 같지 않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TJ, ISTJ의 관점에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혼자 일하는 게 좋은 이유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번역과 프리랜서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